모두 안녕. 이번엔 가장 오래 걸리는 버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 기간은 4일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첫째 날, 돼지갈비부터 손질해봐요. 우선 막을 제거해줘야 돼요. 벗겨주세요. 밑간을 위해 후추를 절구에 넣어서 갈아주세요. 그릇에 넣어줘요. 훈제 파프리카, 소금, 우스터 소스, 겨자 소스 많이, 모두 잘 섞어주세요. 소스를 갈비뼈에 넣고 잘 발라주세요. 갈비뼈를 진공팩에 담아요. 진공 처리해줘요. 끝. 3일 동안 냉장고에 소스가 충분히 배도록 숙성해줘요. 고추도 밑간할 거예요. 원형으로 썰어주세요. 됐네요. 스토브에 물이 담긴 냄비를 놓고 많은 설탕과 같은 양의 소금을 넣어요. 사과 식초도 넣어주세요. 끓으면은 칠리페퍼를 부어 넣어요. 오 5분간 더 끓이면 완성. 병에 부어주세요. 둘째 날 수제 치즈를 만들어봐요. 스토브에 냄비를 놓고 천연 코티지 치즈를 400g 넣어요. 집에서 만든 우유 400ml를 붓고 가열해주면서 저어주세요.
오븐 후 액체는 황색을 띠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치즈가 분리되었음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채로 걸러내고 깨끗한 치즈를 다시 냄비에 넣어요. 스토브로 주황색 염료, 소다 반 티스푼, 같은 양의 소금을 넣어요. 낮은 열에 치즈를 계속 부수면서 섞어줘요. 어느 순간에 치즈는 녹고 이미 거의 완성이에요. 사각형 틀을 빠르게 준비해요. 속에 버터를 발라주고 녹인 치즈를 옮겨 손으로 눌러주세요. 1시간 후에 식으면 완전히 준비돼요. 다음으로 썬드라이 토마토를 만들어봐요. 신선한 토마토를 반으로 자른 다음 불판에 놓고 소금을 아주 많이 뿌려주세요. 끝. 신선한 토마토를 오븐으로 가져가요. 70도를 설정하고 대류 모드를 설정해줘요. 다음날 아침까지 건조되도록 둬요. 3일차 토마토는 이미 많이 말라서 크기가 5배 감소했네요. 병에 프로방스 허브를 부은 다음 말린 토마토를 넣고 올리브 오일을 맨 위에 부어요. 끝! 말린 토마토도 준비됐네요. 나중에 필요해요. 그동안 양파 껍질을 벗겨주세요. 반 고리로 썰어요. 스토브에 프라이팬을 놓고 버터를 넣고 양파를 넣어주세요. 약간 갈색이 될 때까지 튀겨주세요. 그런 다음 물을 부어요.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죠. 설탕을 넣어주세요. 섞어주면서 단맛을 내줘요. 마침내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한 양파를 요리했어요. 바비큐 소스를 위해 붉은 양파 껍질을 벗겨요. 썰어주세요. 마늘을 으깨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칼로 으깨고 잘게 썰어주세요. 버너에 냄비를 놓고 버터 한 조각을 잘라 냄비에 넣어주세요. 양파와 함께 마늘을 볶아요. 토마토 페이스트를 열고 4큰술을 더하고
위스키를 부어주고 단맛을 위해 많은 꿀을 넣어주세요. 매운맛을 위해 칠리페퍼와 타바스코, 레몬 주스를 짜내고 소금, 연기 맛을 넣고 저어주세요. 몇 분 더 끓이면 바베큐 소스가 완성돼요. 블렌더로 갈아주고 소스통에 넣어주면 끝이에요. 우리의 버거를 위해 가장 부드러운 햄버거 빵을 만들 거예요. 반죽통에 우유를 붓고 이스트를 부셔서 넣어요. 설탕, 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 계란 4개를 깨 넣어주세요. 반죽기에 넣고 반죽해주세요. 밀가루를 서서히 넣어주세요. (5분) 후에 반죽이 고리에부터 흘러내려야 해요. 버터 100g을 잘라 반죽통에 넣어요. 이제 약 30분 동안 더 반죽해주세요. 후에 고리에 완전히 매달려야 해요. 베이킹 시트 위에 많은 양의 기름을 부으세요. 반죽을 베이킹 시트에 놓고 더 넓게 펴서 랩으로 덮어요. 따뜻한 곳에서 반죽을 부풀려 주세요. 1시간 반 후에 크기가 3배가 되었어요. 랩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손으로 반죽해 주세요. 공 모양으로 만들고 베이킹 시트에 놔요. 각 구석에 기둥을 놓고 빵에 닿지 않도록 랩을 덮어줘요. 20분간 더 부풀려주세요. 다 됐네요. 그릇에 달걀 1개를 깨트려 놓고 우유를 넣고 섞어주세요. 빵이 나중에 붉어지도록 위에 발라주세요. 전기 그릴에 넣고 가스를 켜요. (180도에서) 구워봐요. 25분이면 빵이 완성돼요. 굉장히 부드럽게 구워졌네요. 마지막 넷째 날, 갈비뼈가 다 숙성됐어요. 베이킹 시트도 필요해요. 맥주 캔을 열고 베이킹 시트에 부어요. 불판 팩을 뜯어서
갈비뼈를 불판 위에 놔요. 그 위에 호일을 펼치고 모든 모서리를 감싸주세요. 끝. 그릴로 가져가요. 그리고 그동안 아이싱을 만들 거예요. 마늘 3쪽을 볶아요. 체리 주스 1잔을 붓고 주스를 약간 증발시켜주세요. 절구에 후추를 붓고 으깨주세요. 소스로 약간의 토마토 페이스트, 바질, 소금 및 설탕,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스를 짜주세요. 섞어주면 거의 완성. 더 부드러워질 때까지 블렌더로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 갈비를 3시간 동안 구웠네요. 꺼내서 호일을 벗겨요. 브러쉬로 체리 아이싱을 발라주세요. 다시 그릴에 넣어주고요. (10분) 후 갈비뼈가 아주 멋지네요. 레이어가 더 두꺼워지도록 아이싱을 또 발라주세요. (10분) 더 구우면 갈비뼈가 마침내 완성. 꺼내주세요. 점화통을 그릴에 놓고 숯을 채워주세요. 한 알에 마른 알코올에 불을 붙이고 숯에 불을 붙여주세요. 됐군요. 그릴에 부어주세요. 불판을 놔주세요. 커틀렛을 만들어봐요. 쇠고기와 돼지 지방이 필요해요. 지방을 잘라주세요. 쇠고기의 막을 제거하고 분쇄하기 편한 조각으로 잘라요. 이제 고기 분쇄기를 가져와서 그릇을 놓고 고기를 접시로 옮겨요. 자, 분쇄기 작동 시작. 훈제 베이컨을 잘게 잘라서
다진 고기에 넣어주세요. 수제 말린 토마토를 열고 꺼내주세요. 잘게 자르고 다진 고기로 신선한 칠리페퍼와 당연히 소금, 끝. 손으로 잘 섞어주세요. 공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양피지에 올려서 커틀릿 모양을 내줘요.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릴로 가보죠. 한쪽에서 굽는 동안 양상추와 토마토를 손질해요. 썰어주세요. 그리고 수제 치즈를 조각으로 잘라요. 매우 부드러운 햄버거 빵을 반으로 잘라요. 돼지갈비가 여전히 따끈따끈하네요. 보드로 옮기고 손으로 모든 뼈를 손쉽게 발라내요. 세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커틀릿을 반대편으로 뒤집어 조금 더 구운 다음에 꺼내주세요. 이제 그릴에 빵을 올려 (20초) 동안 바삭하게 구워서 꺼내주세요. 자, 이제 햄버거를 쌓아봐요. 카라멜 처리된 양파를 덮는 빵에 발라줘요. 양상추 잎을 떼내서 아랫빵에 올려요. 다음은 육즙이 많은 커틀릿과 수제 치즈 2조각, 바비큐 소스를 짜주세요. 다음은 토마토, 돼지갈비, 다시 바비큐 소스, 절인 칠리 페퍼, 빵으로 덮어주세요. 끝. 4일 동안 준비한 버거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먹어볼게요. 모두 안녕. 아마 모두들 킨더 우유 슬라이스 바를 아실 거예요. 오늘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기로 했죠. 먼저 까서 살펴봐요. 어떤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 봐보자고요. 초콜릿 비스킷 2개와 크림 덩어리가 보이네요. 물론 아주 맛있어요. 하지만 크림은 약간 화학 조미료네요. 자, 마켓으로 가서 2번에 걸쳐 장을 보기로 했어요. 오늘이 첫 번째예요. 거대한 비스킷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구입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달걀이에요. 무려 840개. 다음은 설탕 30kg 정도가 필요해요.
코코아 가루 11kg, 베이킹 파우더 2kg, 밀가루 25kg, 식용유 13L. 이제 계산대로 가요. 첫 장 본 비용은 $245네요. 거대한 오븐에서 비스킷을 요리할 거예요. 예열을 하려면 지금 켜야 돼요. 계란이 든 상자를 열고 모든 계란을 꺼내 테이블의 아래쪽 층에 쌓아요. 한 비스킷마다 420개의 계란이 필요해요. 테이블 위에 작은 용기 하나, 더 큰 용기 하나를 놓아요. 이제 계란을 꺼내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요. 모든 계란을 분리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다 됐어요. 잠시 흰자는 다른 곳에 놔둬요. 설탕을 가져와서 까서 노른자 위에 15kg을 부어요. 이제 믹서를 사용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색깔이 전부 밝게 될 때까지요. 이제 6리터의 식용유를 가져와서 까요. 부어주세요. 기름이 적으면 비스킷의 모양이 잘 유지되지 않아요. 다시 잘 섞으세요. 다음 단계, 코코아 5.5kg이 필요해요.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섞어요. 다 섞는데 20분. 다 섞고 나니 아주 걸쭉한 반죽이 되었네요. 이제 6.5리터의 끓는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야 해요. 그리고 반죽이 묽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끝. 이제 밀가루가 필요해요. 먼저 처음 5kg을 부어요. 섞어주세요. 다음 7.5kg 더 부어요.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1kg를 더 추가해요. 자, 균질한 반죽이 됐네요. 냄비가 꽉 찼어요. 그래서 대야를 가져다가 반죽의 절반을 옮겨 부어요. 흰자를 가져와요. 다른 냄비에 일부를 부어요. 그리고 나서 믹서로 저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가 않네요. 분명히 이런 많은 양의 달걀 흰자를 이렇게 큰 믹서로 거품을 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쳐주는 이러한 믹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각 믹서에 약간의 흰자를 부어요. 전원을 켜요. 이제야 잘 되어가네요. 약 5분 후에 거품이 보여요. 이제 설탕을 넣을 차례. 2분 정도 더 쳐주고 휘핑한 흰자를 초콜릿 반죽에 모두 부어요. 이제 흰자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다시 또 흰자를 휘핑해요. 그리고 반죽에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푹신한 반죽이 되어야 돼요. 다른 대야에 있는 절반도 똑같이 해줘요. 비스킷 반죽이 준비 완료. 근데 어디에다가 구워야 될까요? 워크숍의 지인이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도안이 컴퓨터에 입력됐어요. 이제 거대한 기계의 레이저가 필요한 판금 조각을 잘라내요. 기계에서 공작물을 꺼내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구부려야 할 부분을 자르고, 상자 모양이 될 때까지 가장자리를 구부려주세요. 모든 모서리를 용접해요. 자, 바로 이 거대한 베이킹 틀이 완성. 오일을 붓고 브러쉬로 펴 발라주세요. 양피지를 가져다가 베이킹 틀에 깔아요. 오일 덕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틀 전체를 덮어주세요. 완성! 이제 반죽을 부어요. 반죽의 수평을 맞추세요. 끝! 베이킹 틀을 옮겨 오븐 안에 넣어요. 깊숙이 밀어넣고 이 모든 것을 180도 온도에서 4시간 동안 구웠어요. 그 후 오븐을 꺼요. 그리고 비스킷이 양조되고 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침까지 그대로 둬요. 다음날 아침 꺼내보죠. 살짝 올라오고 완전히 익었네요. 이제 비스킷의 부드러운 부분이 맨 위에 오도록 꺼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죠? 합판을 위에 놔요. 측면에는 2개의 보드를 놔요. 클램프로 매우 단단히 고정을 해요. 이제 틀을 치우고 테이블 위에 또 다른 합판을 놔요. 그 위에는 4개의 벽돌을 올리고요. 그리고 틀을 뒤집어서 올려요. 클램프를 제거하고 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요. 그 결과 정말 먹음직스러운 비스킷이네요. 무게가 무려 50kg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옮겨요. 똑같은 비스킷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오븐으로 밀어 넣어요.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 또 다른 비스킷을 꺼내요. 첫 번째 것만큼 먹음직스럽네요. 크림을 위한 원료를 사러 마켓에 갈 시간이네요. 가장 먼저 살 것은 많은 양의 연유예요. (2리터짜리) 우유팩 6팩. 어마어마한 양의 코티지 치즈 80kg. 우무가 필요해요. 200팩. 바닐라 설탕 2kg. 5리터짜리 물 3개. 계산대로 가요. 모든 걸 봉지에 담아요. 두 번째 장비용은 $506가 나왔어요. 구매한 코티지 치즈를 테이블 위에 올려요. 상자도 까주고요.
코티지 치즈는 80kg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분쇄해야 돼요. 빨리 해보죠. 잘 사용하지 않은 컴바인을 가져와봐요. 컴바인의 전면 덮개를 열고 그 위에 고기 분쇄 그물과 접시를 조립해요. 다른 뚜껑을 열고는 블렌더를 조립해요. 코티지 치즈 한 팩을 가져다가 까서 일부를 믹서기에 붓고 나머지는 고기 분쇄기에 부어요. 믹서기를 닫아요. 냄비를 밑에 놓고 컴바인을 켜요. 코티지 치즈가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는 동안 믹서기는 스스로 다 갈았네요. 주기적으로 분쇄된 치즈를 냄비로 옮겨주세요. 그 많던 코티지 치즈를 3명이서 모두 갈아냈어요. 3시간 후 거대한 두부 덩어리가 됐어요. 빈 대야를 가져다가 절반을 퍼옮겨요. 바닐라 설탕을 열어서 부어요. 이제 연유가 필요해요. 병을 열고 연유를 코티지 치즈에 부어요. 너무 많이 구입해서 대부분이 남았어요. 이제 동일한 믹서를 사용해서 두부 덩어리와 연유를 하나로 결합해주세요. 결과 매우 크림 같은 덩어리가 됐어요. 물 3통을 가져와요. 냄비도요. 물을 까서 부어주세요. 이제 우물을 가져와 까서 200개의 봉지를 모두 물에 부어요. 우물을 섞어서 30분간 담가두세요.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대형 호일롤의 일부를 잘라서 바닥 케이크 주위를 둘러감아요. 테이프로 모두 고정해요.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동일한 테이프를 사용해서 보드를 고정해서 붙일 거예요. 그 결과 크림을 퍼지지 않게 붓기 위한 틀이 완성! 물과 우물을 넣은 냄비를 2분간 끓인 후 뜨거운 우유를 부어주세요. 잘 섞어요. 이 액체는 코티지 덩어리를 굳게 만들고 위에 얹을 비스켓의 무게를 잘 견뎌요. 한 그릇에 절반을 붓고 섞어주세요. 자, 두 번째도요. 붓기 전에 빠르게 비스킷으로 옮겨요. 고르게 펴고 밤새 식혀주세요. 다음날 아침 크림이 굳어버렸어요. 호일틀을 제거해요. 끝내 아주 두꺼운 크림층이 완성! 마지막 하이라이트네요. 남은 것은 두 번째 스펀지 케이크를 크림 위에 얹는 것뿐이죠. 완성! 드디어 킨더 밀크 슬라이스를 만들었어요. 장장 6일 동안 만들었네요. 구입한 원료 무게를 계산해본 결과 우리가 만든 거대한 디저트의 무게는 무려 210kg이고 가격은 $766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우리는 이 킨더밀크 초콜릿 조각을 친척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안에 스펀지 케이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세요. 스펀지 케이크 위에 크림을 바르고 두 번째 케이크로 덮어서